많은 물질들이 기술 수출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과 일부 기술의 반환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약물들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될 수 있을지. ABL 바이오가 대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자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술 반환과 관련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출 활약이 대단합니다. 1분기가 지난 시점인데요. 벌써 7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출한 약물 중에서 일정 부분은 다시 반환되는, 되돌려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기술 반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2025년도에 되돌려받은 약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YH25724. 이 물질은 마취 치료제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요. 계약 연도는 2019년도에 계약을 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가까이 5년 지나서 되돌려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치료제 NCE401 이탈리아의 키에지로부터 되돌려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용제약입니다. 작년에도 물질 하나를 또 되돌려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베르시 포르신을 CS 파마슈티컬스로부터 되돌려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는 하버 바이오메드가 임상 진행이 너무 느리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연도는 2017년도에 기술 수출했던 그 물질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두 개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과거의 물질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기술 수출되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기술 수출했던 물질이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임상에 들어갔던 물질들이 전부 다 임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10%의 물질만이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 반환까지도 신약 승인이 낮은 그런 확률에 거의 전부 다 실패하는 확률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환된 물질들이 전부 다 실패한 물질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반환, 빅파마의 기술 수출되었다가 돌려받은 횟수가 많은 업체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총 6건의 기술 수출을 했다가 5건을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3건을 기술 수출했다가 그 중에 2개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GC셀도 미국 머크로부터 돌려받았죠. 그 다음에 동아 ST 같은 경우,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되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 수출했다가 그 물질을 되돌려 받으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뭘까요? 안 좋은 것은 알겠는데 왜 안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술이 이전된 물질들이 꾸준하게 연구 개발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들은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일스톤을 받아서 대부분 기업들은 자금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상 차질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되돌려 받아서 누구에게 다시 기술 수출하든 아니면 회사가 다시 연구 개발을 하든 꾸준하게 그 기술 도입해서 갔던 회사가 진행하는 것 대비해서는 연구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배송이 시작된 도서는 받아보셨나요? 독자분들께서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책을 펼쳐보면 QR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을 촬영해서 접속하시면 VOD 강의와 매일 전해드리는 바이오 뉴스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 일정도 곧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아직 도서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업화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파마, 특히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빅파마는 상업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잘해서 신약이 승인되었을 때는 상업화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가 다시 그 물질을 상업화할 능력은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상업화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문제, 또 상업화와 관련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을 반환받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전략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CEO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CEO가 바뀌고 그 회사의 전략을 새롭게 다시 짤 때 우리는 어떤 적응증으로 집중해서 연구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핵심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약물들은 되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개발 자금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임상 결과 미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약물을 가져가서 연구 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임상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물을 또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무적 리스크가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임상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클리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계속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재무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계약 조건 불이행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사례하고 흡사할 텐데요. 물질을 가져갔던 회사가 임상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수출한 회사로서는 하루빨리 연구개발을 속도를 내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속도가 지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경쟁 상황이라든가 규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을 기술을 도입했을 때는 이 물질에 대한 규제가 아주 완화되어 있었는데 다시 규제가 바뀌면서 규제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페이버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 제도가 바뀌면서 다시 이 페이버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업화에 대한 그런 지장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물질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화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 회사의 연구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의 약물이 먼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업화에도 조건이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술 도입했던 약물을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돌려받은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개발하는 겁니다.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선 이 약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약물이 어떤 이유로 반환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돌려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개발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2상이나 아니면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그러면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물질을 돌려받았는데 이 물질을 자체적으로 다시 연구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임상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이다 그러면 향후에 200억 이상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회사가 연구개발을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할 때는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서 보유 현금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물의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로 반환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할 요인이죠. 자, 임상을 진행할 때에는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게 되는데 임상 3상 단계에서 이 약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이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상 3상 단계에서 7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상 중기 후기 단계로 가면 갈수록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같이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 반환 후 다시 기술을 수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빅파마의 기술 수출에다가 가장 많이 반환을 당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이 얀센에게 기술 수출했던 물질 2015년에 피노페그듀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미국 머크에게 다시 기술 수출했습니다. 이 물질은 올해 임상 2상 종료 및 새로운 임상 진입에 따라서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되기도 하죠. 따라서 기술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실망스럽지는 않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해서 물질을 반환받았는지 그 이유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물질들이 기술 수출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수출과 일부 기술의 반환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기술들이 기술 수출될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다시 반환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신약 승인을 받을 확률은 10% 정도로 계산이 된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 반환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약물들이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될 수 있을지 오히려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저도 BBB 셔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ABL 바이오가 대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자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요? 유한양행의 GI301 같은 거, YH35324 같은 경우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도입된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GI 이노베이션의 GI102입니다. 면역 항암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으로는 올릭스의 탈모 치료제, 두 번째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회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반환이 되는 이유, 그리고 그 기술 반환이 되었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반환과 관련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